트럼프 행정부 첫날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에서 308명을 체포한 것으로 톰 호먼 국경 총수가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 된 경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키로 했다고 국토안보부가 공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EI 정책과 해당 부서를 폐지함에 따라 차별도 우대도 동시에 없앨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공동수장에서 일론 머스크 1인 체제로 전면 개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22개 주에서 소송을 당해 위헌 투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날 불법 입국자 추방 작전에서 308명을 체포한 것으로 톰 호먼 국경 총수가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은 미 전역 20여 곳의 지역 사무소별로 형사범죄 외국인 70만 명을 체포하는 작전에 돌입했으며 학교나 교회, 병원 등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이 허용돼 피하지 못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돌입한 트럼프 행정부가 첫날에만 불법 체류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공표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경 추방사령관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21일 하루 작전에서 불법 체류자 308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에는 살인, 아동 성폭행 등 형사범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Just yesterday, in the last 24 hours, ICE arrested over 308 serious criminals. Some of them were murderers, some of them were rapists, some of them raped a child, some were a sexual assault of a child. So ICE is doing their job, and they're prioritizing just as the president said they would. So the ICE is performing excellent right now out in the field, and they're going to continue every day. 톰 호먼 총수는 아이스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형사범죄 외국인들 70만 명이 주 타겟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아이스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작전은 미 전역에서 26개 지역사무소별로 일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톰 호먼 총수는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이스의 손발을 묶어있던 전임 행정부의 이민 정책들을 10여 개나 폐지하고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그동안 자제해온 센시티브 에어리어, 즉 민감 지역에서도 이민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온 학교, 교회, 병원, 법원 등 민감 지역들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 당국은 형사범죄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또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고의로 가로막는 지역 관리들을 형사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 교회, 병원, 법원 등 민감 지역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겠다고 공언하자 불법 체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도 가지 않으며 일터에서 대거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법원 출두를 하지 못해 또 다른 처벌이 더해지는 등 불법 체류자들이 갈 곳과 설 자리,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 된 경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키로 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부근은 물론 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해왔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추방 재판 없이 수시간, 수일 내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착수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에서 추방 재판 없이 수시간 안에 본국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신속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공지한 정책 노티스에 따르면 국경 지역은 물론 미 전역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2년이 안 된 경우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시키기로 했습니다.
새 트럼프 정책은 ICE 요원들이 미 전역에서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 2년 이상 거주해 왔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재판 없는 신속 추방 대상으로 분류해 수시간 수일 내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책은 이와 함께 국경 100마일 반경 내에서 붙잡히는 불법 입국자들은 불법 입국한 지 14일에서 역시 2년 이하로 대폭 늘려 신속 추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경지역 100마일 반경 안에서 붙잡히는 불법 입국자들만 14일이 안 됐을 경우 신속 추방해 왔는데 트럼프 새 정책에서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2년 이하로 신속 추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미국서 거주한 지 2년 이상 됐음을 증명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재판에 넘겨져 이민 판사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2년 안 된 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 정책은 사상 최대의 추방 작전을 전개하는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300만 건 이상 적재되어 있어 재판 일정을 잡는 데에도 수년이 걸리고 있어 아무리 많이 단속해도 이민법원에서 막히고 있으며 이민 판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방 절차를 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들이 미 전역에서 이민 단속을 벌여 재판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2년이 안 된 사람들을 추방 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1,000만 명이 넘는 불법 입국자들을 양산해내고 순 증가만 해도 8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보고 불법 입국한 지 2년이 안 된 초보들부터 수년이 걸리는 추방재판에 넘기지 않고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안 된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 추방하는 정책을 일기 때에도 시행하다가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임기 말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허용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초반부터 재도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트럼프 시절에 미국 내 불법 체류자 2천만 명은 몸을 숨길 은신처들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한번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붙잡히면 누구나 체포되고 그중에 2년이 안 된 조기 불법 체류자들부터 추방재판 없이 수시간, 수일 내 본국으로 추방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EI 정책과 해당 부처를 폐지함에 따라 소수인종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도 우대도 동시에 없앨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대 정책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사회적 차별 시선을 없앤다는 의도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연방 공무원 채용과 승진, 연방 컨트랙터 수주 작업 등에서 한인들도 능력 위주로 도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기관에서 담당 부처를 없애기로 하고 22일자로 업무를 중지시키고 유급휴가 처리했으며 1월 31일까지 해고 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해 거의 전원 해고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백악관 인사국은 22일 오후 5시를 기해 DEI 부처를 폐쇄하고 직원들을 유급휴가 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1월 31일까지 해고 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해 사실상 전원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DEI 적용을 금지하고 표현 자체를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모든 면에서 차별을 하지도 않겠지만 우대도 하지 않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수계 인종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한인들의 일부 우대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공무원들을 채용하거나 훈련하고 승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수계 인종,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실력보다는 흑인과 라티노, 아시아계 등 소수 인종과 여성들의 적정 비율을 고려한 바 있습니다. 모든 연방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원칙을 바탕으로 자원을 배분해 왔습니다. 연방정부에게 막대한 물자를 공급하는 컨트랙터들을 선정할 때에도 소수계 인종, 여성, 장애인들에게 일부 우대에 할당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원칙이 인종 정책으로 기울고 정부 예산 지출을 낭비시켜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대신 레이셜 블라인드, 메리트 베이스, 즉 피부빛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도 공직에 진출하거나 승진하고 연방 컨트랙을 수주할 때 적지 않은 우대를 받아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은 매우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인들은 공직 진출이나 연방 수주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우대에 기대지 말고 어느 인종보다 우수하고 성실한 능력과 기술로 오히려 더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공동수장에서 일론 머스크 1인 체제로 전면 개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축소와 연방 공무원 감축으로 1조 달러 이상 절약한다는 목표에서 연방정부의 디지털화, IT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 내각부처가 아니라 외부 자문기구이면서도 전체 연방기관들 손보기에 나설 것으로 예고됐던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전면 개편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수장에서 머스크 단일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수장을 맡고 팀도 따로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머스크 단일 지도 체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오하이오 주지사 출마를 위해 공동수장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머스크와는 크게 다른 시각으로 호흡을 맞추기 어려웠고 최근 트럼프 행정명령에서는 머스크 측 사항만 들어갔을 뿐 라마스와미 측 제안은 모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도우지 신설을 위한 행정명령에는 머스크가 주장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연방정부 개편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 주로 반영됐습니다. 도우지 정부 효율부가 머스크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면서 원대한 포부 야망은 다소 축소되고 초점도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당초 연방 예산을 2조 달러나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다가 최근에는 시도는 하겠지만 아마도 1조 달러 달성이 더 현실적이 될 것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230만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언해왔습니다. 이들에게는 내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연방정부 일대 개혁을 끝내라는 임무와 시한이 주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1인 체제로 바뀌면서 연방정부 축소와 예산 삭감보다는 연방기관들의 디지털화를 포함한 IT 개혁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밝혔습니다. 머스크에게는 연방기관들의 모든 정보 데이터들과 소프트웨어, IT 시스템을 접속하고 관리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머스크는 US 디지털 서비스라는 연방기관도 관리하게 됐는데 아예 US 도우지 서비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도우지 부서를 50명에서 100명 사이의 소규모 인재들로 운영하고 있는데 천재들과 일벌레들만 모아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들 요원들 20여 명을 각 연방부처에 파견해 불필요한 부서는 얼마나 되고 인력과 예산은 어디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1인 지도체제와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아 연방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화, IT 시스템의 일대 개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22개 주에서 줄 소송을 당해 마라톤 위헌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곳의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서명한 이민행정명령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줄 소송을 당해 마라톤 위헌 투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일 버스라이트,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의 제한을 두는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hat's a good one. Birthright. That's a big one. It's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this with birthright, as you know. 이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 부모들은 물론 합법 체류자들일지라도 방문 비자, 유학생 비자 등 단기 체류 부모들로부터 미국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중에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 거주민이어야 그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위헌이라는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미국 전체의 거의 절반인 22곳의 민주당 주정부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두 곳의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그룹은 뉴저지를 대표로 뉴욕과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18개 주와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 등으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한 그룹은 서부 워싱턴주와 오레건, 일리노이와 애리조나 등 4개 주로 워싱턴주 서부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민주당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특이하고도 극단적인 조치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대통령들은 매우 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나 왕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펜 하나로 미국의 헌법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민권 제한 조치를 그대로 두면 한 해에 미국에서 태어나는 15만 명을 무국적자로 만드는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사법부가 무효화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와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정 투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에 제한을 두는 이민행정 명령을 강행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매사추세츠와 서부 워싱턴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이라도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각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자동 부여 제한은 시행이 중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항소하게 되더라도 매사추세츠를 관할하는 제1연방항소법원이나 워싱턴주를 관할하는 제9연방항소법원에서도 진보적이어서 위헌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6대3으로 보수 위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최고법원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최종 판정을 받게 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